와 이거 6할은 또 어떻게 끌어가려고 이러지? 리모컨에 손이 간다고요? 다른 채널 돌리시려고 그러죠? 안 돼요. 못 빠져나갑니다. 저희랑 같이 한 배 타셨어요. 20회까지 가는 겁니다. 와 저걸 고양이 이빨로 만든 거였어? 지하실이 있었어. 표정 봐, 표정 봐. 와 다음은 너무 재밌겠다. 이제 달린다, 이제 달린다. 5분 만에 어떻게 평가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5분 만에 바뀔 수 있도록 최란 작가님이 빌드업을 해놨네요. 뒤쪽에다가. 안녕하세요, 복천살롱의 살롱주인 고유입니다. 네, 놀라운 자입니다. 이번 주 마우스 14화, 15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거였죠. 정발음이 진짜 사이코패스였다. 그동안 모든 범죄들 다 정발음이 저지른 거였다. 그렇죠. 우리가 마우스 리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 정발음 쌉해설. 네, 정발음이 사이코패스고 모두 다 저질렀을 거고 증거들도 많이 저희가 찾아서 리뷰 올려드렸었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이승기가 광고를 포기하고 왜 저런 연기를 하게 되냐라고 예. 했지만 이승기가 드디어 연기자로서의 변곡점이 왔다. 이게 한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네. 볼 수 있죠. 저희들의 예상을 비난하는 많은 댓글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결국 조금 생색내서 말하자면 우리가 맞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14, 15화에 있었던 이야기들 간략하게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쓱 한번 훑어보죠. 네. 자, 14화 초반에 수성사건의 범인을 처단하고 이승기를 쫓고 거기서 이제 홍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기 갈대밭에서 무슨 만남의 광장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갔던 것이 이제 고양이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명탐정 코난이라는 그 꼬맹이가 나타나고 고양이 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뭐야 고양이 사건 왜 이렇게 늘어놓는데 고양이 사건 이거 왜 하는데 사이코패스 얘기하는 그 얘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여기서 드러난 게 그 열쇠고리에 붙어있던 그 별사탕 같은 거 그렇죠. 그게 고양이 이빨로 만든 거였어요. 맞아요. 코난이 왜 정발음을 보고 나서 흠칫 놀래고 도망을 갔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바로 이게 핵심 포인트였던 거죠. 고양이 이빨, 목걸이, 정발음이 봉이에게 선물을 했던 그 목걸이가 고양이 이빨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드러나고 소름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PPL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PPL이다 이렇게 왜 자꾸 드러내냐 했는데 이게 고양이 이빨이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 2화 때 정발음이 했던 고양이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갑자기 기억들이 또 다 떠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고양이 목걸이 때문에 결국 정발음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정발음이 자기 스스로가 사이코패스 살인마였다는 사실, 프레데터였다는 걸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엔딩을 맞이하고 15화로 넘어갑니다. 15화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거의 그런 이야기였어요. 정발음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살인들에 대한 좀 설명, 과거 서사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죠. 그렇죠. 일단은 14화 마지막에 드럼통을 열고 거기에 한국이가 있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 네. 그러니까 내가 사이코패스였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장면.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하나하나 사건들을 되짚어가면서 내가 죽이는 장면들. 그리고 오봉이 할머니도 죽이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고무치가 거만하게 군 그것의 결과물로 이제 신부를 고무치의 형을 죽이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성요한과의 그 과거 서사가 조금 더 나왔는데 결국 성요한은 진짜로 멀쩡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정발음과 성요한이 싸웠던 그날 밤의 일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뭐 그때도 조금 의심했었잖아요. 정발음이 이걸 의도했을까? 아니면 진짜 성요한한테 당한 걸까? 그렇죠. 일부러 당한 척 해가지고 이걸로 피해자 코스프레 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요한이 덮쳐서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모든 정황들이 성요한을 향했기 때문에 고무치가 그것을 보고 죽였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내 형을 죽인 사이코패스를 내가 구하게 된 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요한은 이제 결백하다는 거 그렇죠.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치구기를 찌른 장면이 또 나왔었는데 이 문제가 치구기가 깨어났어요. 치구기가 깨어나면서 여기서 정발음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치구기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아주죠. 하지만 결국 밝혀진 건 치구기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치구기가 떠는 장면 보면서 이제 고무치도 왜 제가 저럴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치구기가 어떻게 당했는지 어떤 서사가 있었는지 과거 그런 것들까지 다 드러났고 이것들을 고무치가 폐쇄된 샤워장까지 가서 그 증거까지도 찾아내는 장면까지 넘어갔죠. 그리고 정발음이 모든 걸 기억하고 죽으려고 하는 장면에서 치구기의 연락을 받고 다시 되돌아가죠. 그렇게 하면서 치구기가 자수하라 라는 권유. 그 다음에 고무치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치구기가 숨을 멎는 장면으로 해가지고
또 한 번 정바름이 치국이를 죽인 것 같은 그런 연출을 하면서 15화가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15화는 그렇게 끝이 났는데 네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 한국이의 드럼통 그리고 집 지하에 있었던 정바름이 범인이라는 모든 증거들이 한 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누가 이 증거들을 없앴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바름이 네.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고무원을 죽인 거에 대해서 고뇌를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불현듯이 한국의 시체라도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죄의식이 생긴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창고로 돌아갔었는데 네. 그 지하실에 가봤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치워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바름이 한 일은 뭐냐? 바로 데니얼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떤 정바름이 사건들을 일으키면 그거를 해결해주는 사람들은 데니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바름도 바로 찾아간 것 같은데 그때 데니얼은 이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밖으로 나온 정바름이 한국의 엄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자기가 범인이라는 사실 또 얘기하려고 했지만 네. 뉴스에서 마침 한국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데니얼이 어떤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죠. 그럼 거기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바름의 기억이 다 돌아왔나 봐. 사고 치기 전에 해결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바름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말리면서 데니얼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사이코패스를 처단을 해야 되고 성유한이 쓰고 있는 누명을 다 벗겨줘야 된다.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대사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너 기억이 다 돌아왔냐? 다니엘은 뭐 자기가 처음에는 성유한이 범인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의도적으로 정바름에게는 더 말해주지 않고 정바름을 한번 떠보기 위한 대사가 너 기억 다 돌아왔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정바름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데니얼이 피격당한 사건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람차에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는데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성유한이 아닌 분명히 정바름이 데니얼을 피습을 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도와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도와준 거는 성유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건 저번 시간 리뷰를 한 번 더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떠보기 위해서 데니얼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한국이 드럼통 누가 없애줬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한국이 드럼통을 없애려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두 가지 정도 필요해요.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네. 한국이가 그 집 지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바름이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금 한국이의 시체를 없앨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한국이가 그 집 지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지금까지 나온 사람은 정바름, 뭐 본인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성유한입니다. 성유한이 정바름을 찾아갔을 때 이 밑에 한국에 있는 거 알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그 성유한을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성유한 죽었어요. 네. 성유한이 죽어서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일단 치고 네. 그럼 두 번째, 정바름이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당연히 정바름 본인 그리고 또 한 명은 데니얼입니다. 데니얼이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낄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가장 주요하게 나와 있는 사람은 딱 3명 정도죠. 고무치, 홍주, 오봉이 네. 요렇게를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고무치는 몰라요. 고무치는 지금 의심되는 사건들이 계속 있다는 것 정도. 그러니까 의심하는 정도. 그리고 홍주와 봉이 같은 경우에는 강덕수 사건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홍주는 더 나아가서 이제 수성 사건까지는 정바름이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자기가 그렇게 유도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이 7대 제약 사건 네. 이런 것들의 범인이 정바름이라는 것까지는 모른단 전혀 말이에요. 모르고 있죠. 그러면 지금 가능한 거는 데니얼과 정바름인데 아까 거랑 같이 집합을 해봤을 때 데니얼이 들어갈 수 있을까? 데니얼은 지금 모른다는 전제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 리뷰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성요한이 데니얼과의 어떤 접점이 있어서 둘이 같은 편이었다. 데니얼을 구해준 것도 성요한이었고 죽은 척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요한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화를 받는 씬이 있었잖아요. 네. 한국이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데니얼이 전화를 받는 씬이 있었는데 그 씬을 보시면 기억이 돌아왔나 봐 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 이 사건을
자기들이 해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정바름이 데니얼을 찾아왔을 때도 시체 당신이 치웠지 얘기했을 때 데니얼이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데니얼은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지를 또 의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지는 데니얼이랑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데니얼이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지도 당연히 아니게 되겠죠. 데니얼과 같은 편인데 데니얼이 모르면은 도와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한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이모가 정바름의 집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걸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모가 이걸 치우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희박한 가능성인 게 이모는 정바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뭔가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지금 이민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멀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도와줄 이유도 없고 치울 이유도 없다. 그렇죠. 사실상 이걸 치우는 행위는 정바름을 도와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오픈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몰아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 한국이 시체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은 정바름 본인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정바름이 이중인격이다. 이 전개를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전개인데, 우리가 이 이중인격이라는 이야기를 왜 꺼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바름의 안에는 두 가지 인격이 있고, 하나는 진짜 사이코패스 그 자체인 정바름, 쉽게 찐바름이라고 얘기하도록 하죠. 네. 이건 수술하기 전에 진짜 정바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인격은 성묘한에 전두엽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정바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뇌하고 자수하고 싶어하는 이 정바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지나오면서 있었던 사건들 중에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북층에서 여성이 죽은 사건, 그렇죠. 그리고 여중생이 창고에서 불타 죽은 사건, 네. 이 두 가지가 아직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정바름이 과거에 저질렀던 신에 대한 증오, 뭐 이런 십자가에 대해 욕을 하는 이 사건이랑 결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이게 마치 우형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서 그쪽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가게 했는데, 네. 결국 우형철은 그 사건이랑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우형철이 저지른 범죄들은 뭐 따로 있었다. 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건은 붕 떠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정황상 봤을 때 그런 십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 단 한 명밖에 없죠. 정바름이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있는 사건들로 봤을 때 연결성, 공통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정바름의 사건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복층 사건이 있었을 때 정바름의 눈앞에서 할머니 브로치가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연출도 있었죠. 그렇죠. 그 자기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확인할 때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브로치 다 누가 갖고 있었죠? 정바름이 갖고 있었죠. 그렇죠. 네. 만약에 진짜로 이중인격이고 찐바름이 그걸 좀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어떤 스위치 때문에 뭐 켜졌다가 꺼졌다가 네. 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브로치를 진짜로 붙였다가 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중인격일 때는 보통 다른 작품들에서 이런 식으로 연출하잖아요. 하나의 인격은 두 개의 기억을 다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하나는 자기밖에 기억을 못한다. 뭐 그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찐바름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면 뭐 모두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인격이 의심되는 장면이 이번 주에 하나 더 있었는데요. 뭐죠? 치구기를 만나서 이제 치구기가 깨어났다. 그래서 치구기를 만난 장면에서는 정바름이 이마가 멀쩡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바름이 나오는 씬이 뭐냐, 고무원이 죽었던 성당에서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씬이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이상하게 왼쪽 이마에 피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한 일이 한국이 온전하게 시체는 돌려줘야 돼 하면서 창고로 뛰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씬들에서 정바름이 왼쪽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네. 이게 오늘 15화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바름에게. 만약에 정바름이 이중인격이고 직접 자기가 창고를 치웠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다면 네. 이 씬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예, 안 그러면은 일부러 이런 피 흘리는 씬을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이게 성당 씬, 창고 씬, 그 다음에 한국의 엄마 만났을 때 거기까지 이 피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의도해서 넣은 장면이고, 네. 그거에 대한 비밀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스릴러
물 같은 경우에 마지막까지 반전이 중요하다라고 네. 자님이 라이브 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 15화에서 이미 정바름이 그동안 사건들의 모든 범인이었다라는 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뒤에 또 18화, 19화쯤 갔을 때 반전이 하나 더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네. 물론 아직 남아있는 게 정바름이 진짜 아들입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재훈이랑 정바름이 같은 인물이라는 걸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시청자들한테 큰 반전이 아닐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의 반전을 확실하게 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이중인격이 거기에 쓰일 반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드라마 중반에도 얘기를 한 게 뇌수술, 뇌이식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성격이 뭐 변하고 이 성격으로 혼란을 가지고 이 설정 자체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안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썼죠. 네. 근데 이중인격 같은 경우에도 이걸 쓰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썼으면 좋겠는데 결국엔 사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저희가 그동안 맞춰온 게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믿고 네.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의문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홍주죠. 홍주가 수송 사건에서 범인을 자극해가지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장면까지도 몰아세운단 말이에요. 마치 정바름이 자신을 따라와가지고 수송 사건의 범인을 죽일 거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뭐 그거는 빌드업을 해왔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의문점은 왜 홍주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죠. 왜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점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번 15화에서 홍주의 과거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홍주와 동생이 그 납치당하는 장면, 그 장면이죠. 네, 그렇죠. 네. 그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정황상 헤드헌터가 잡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그 한서준의 얼굴을 안 보여줬을까? 여기에도 또 의도된 연출이지 않을까? 저는 여기 와서까지 그 반전을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안재욱은 출연료를 주기에는 아직은 지금 아깝다. 그냥 마지막 하나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요한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뭔가 둘 간의 서사가 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얘기한 거는 두 사람이 바뀐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갈대밭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그 장면. 어린 재훈이 남자애를 보고 나는 네가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네. 그거에 대한 서사가 아직 풀리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성지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성지은이 제주 할머니일 것인가? 성지은이 과연 그 과거에 어떠한 서사를 풀어줄 것인가? 성지은이 갖고 있는 비밀들에 이제 성요한의 서사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성지은 하니까 또 생각나는 이야기, 송수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송수호가 굳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굳이 나와서 성지은을 구해준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정바름이 첫 번째로 행한 살인사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외에 뭐 나머지 살인사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게 지금 딱 잘라서 이렇게 단정 지어 놓은 거는 7대 죄악 중에 가장 첫 번째 살인사건은 송수호라는 거. 그러니까 송수호 사건이 왜 일어나고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사가 풀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계속 나오는 정혜리.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 정혜리와 데니얼이 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니얼의 뒷배가 뭔가 정혜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런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둘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치권에는 뭔가 항상 계획이 있고 의문점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이코패스를 미리 처단하고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낙태를 시키자.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다가 거기서 반대에 의해서 그 법안이 폐지가 되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정바름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빌드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법안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태어난 사이코패스들을 오히려 정바름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싶은 걸 수도 있겠고 뭔가 실험체로 사용되는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의문 중에 하나가 정바름이 MP3 듣는 장면이 나왔죠. 이거는 누가 봐도 한서준과 성지은이 태교하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거라서 네. 빼박
성지훈과 한서준의 아들이 정바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나와줘야 될 좀 의문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리뷰 마무리하겠고요. 네. 점점 갈수록 재밌어지고 있어요, 마우스. 마무리 제발 잘 지어주기를. 음. 왜냐하면은 최란 작가님 항상 마무리가 뭔가 아쉬워. 계속 무슨 열린 결말 무슨 뭐 그런 걸로 계속 끝내. 제발 방점 한 번만 제대로 찍어주고 그냥 네. 마무리를 잘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열린 결말이 왜 별로라면 너무 쉬운 선택이야. 음.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마무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니네가 마무리 지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마무리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니네가 선택한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제가 감히 그냥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게 열린 결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일단 전제 조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중인격이어야 되는데, 네. 사이코패스인 찐바름과 지금 성유한 때문에 감정이 생긴 정바름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정바름이 혼자 죄책감 느껴서 뭐 자살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의 몸 안에서 이 두 개의 인격이 싸우면서 결국 몸 안에서 그 찐바름이 죽지 않을까. 육체가 아닌 정신이.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감정이 있는 정바름은 자수를 하거나 해서 죄값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냥 물리적으로 외부에 나와 있는 정바름 자체가 이미 살인을 저질렀고 자신이 저지른 거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사형 선고를 받는 거 그것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모든 사건을 다, 그러니까 누명 같은 걸 다 벗고 나서 이것들을 다 펼쳐놓은 다음에 결국에는 정바름이 자살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차라리 나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제가 말한 건 좀 조잡하죠? 정신을 죽이고 남은 애는 죄값을 몸으로 받는다? 약간 그 소년 만화에서 가끔씩 약간 그런 그 구성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좀 만화 같네요. 네.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이 올라가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마우스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